here and you look around. 서양의 의성인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가 채소와 곡물, 과일과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일명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이나 햄버거, 소시지, 햄, 도너츠, 치킨,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쓰레기 음식이라 부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정크푸드라 부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입니다. 어때요? 근거 있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지 쓰레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입니다. 당나라의 명의였던 손사막은 그에 져서 천근방에서 말합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음식으로 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을 써라. 조선 세조 때 명의였던 전순이도 말하기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약물이다. 음식의 효능이 약의 절반을 넘는다. 대장금이란 드라마에서 장금이가 바로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식의이기도 했습니다. 병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 치유됩니다.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 병이 낫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음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후성 유전학에서 발견해 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부모로부터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출생 후 50년이 지났을 때 일란성 쌍둥이 형은 당뇨에 걸렸는데 동생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유전자보다도 후천적인 우리의 생활습관과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건강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자에 메틸기라는 분자가 달라붙는 정도가 달라서라고 합니다. 메틸기 분자는 유전자가 작동하는 것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합니다.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인데요. 엽산은 녹색 채소나 찻잎 그리고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평소 채식을 많이 하면 엽산이 풍부해져서 메틸기를 작동하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 병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전부 유전자 탓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애써봐야 소용없어. 내 운명이니 어쩌겠어? 하며 자포자기하고 삽니다. 다른 예로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을 제거하더니 2015년에는 난소와 나팔관까지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RCA1이라는 유전자가 나왔는데 이 유전자가 나중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미리 제거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 중 3명의 여성이 암으로 사망했기에 선제적 조치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력이 있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음식과 생활습관만 바로 잡으면 얼마든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채식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8년 동안 암 환자 1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의 먹거리가 붉은색 고기, 즉 소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채소 섭취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Eat 5 a Day 운동인데요.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채소나 과일을 매일 5접시 이상 먹도록 권하는 운동입니다. 본래 우리 조상들은 육식보다 채식을 많이 해서 암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이 없었는데 요즘은 한국인들도 형편이 나아지면서 육식이 늘어나고 전통 음식인 김치나 된장 같은 자연식을 하지 않으므로 질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사람과 반대됩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털이 나고 위쪽에서 꽃이 핍니다. 사람은 머리에 털이 나고 아래쪽에서 꽃이 핍니다. 식물이 위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은 아래 생식기에서 정자를 만들고 생리도 하며 자식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 중 땅 아래로 잘 자라는 것은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므로 양기를 돋워줍니다. 반대로 땅 위로 자라는 것은 아래로 작용하며 음기를 키워줍니다. 땅 아래로 길게 자라면서 양기를 보태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삼, 황기, 더덕, 양파, 마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땅 위로 자라면서 음기를 보태주는 것은 배추, 버섯, 상추, 미나리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냉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땅 아래로 자라는 음식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땅 위로 자라는 음식이 좋습니다. 음식의 3대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음식은 독도 되고 약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이 내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TV나 광고에서 어떤 음식이 좋다 하면 온 국민들이 다 먹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매실 좋다 하니 너도 나도 매실을 먹고 옥수수 수염차가 좋다 하면 모두 먹습니다. 둘째는 절대주의를 버리고 상대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양은 음식을 먹을 때 성분을 봅니다. 어떤 성분이 몸에 좋다 하면 모두가 다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음양의 기운을 봅니다. 즉 모든 음식은 차고 뜨겁고 따뜻하고 서늘한 한열 온양의 4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않은 중간 평한 성질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과 같이 평한 성질의 음식은 누구나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참외, 보리 등은 찬 성질이라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울리나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고 맙니다. 반대로 닭고기, 소고기, 복숭아, 찹쌀 등은 따뜻한 성질이라 몸이 찬 사람에게 좋습니다. 셋째는 산수신산, 신맛은 거둬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입니다. 신맛은 거두어들이는 수렴하는 작용을 하므로 임산부들이 신맛이 당기는 것은 태아를 유산하지 않고 자궁 안에 단단히 붙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매운맛은 몸을 자극해 땀을 나게 하고 맺힌 것을 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 가슴이 답답할 때 냄비에 고추장을 확 풀어 밥을 비벼 먹으면 속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음식에 적용해 봅시다. 신맛 나는 오렌지 주스, 매실, 오미자 같은 것은 뚱뚱하고 몸이 찬 사람, 일명 뚱냉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르고 열이 많은 마열에게 좋을까요? 그렇지요. 신맛은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더욱 뚱뚱해질 수 있어 마열에게 어울립니다. 다음은 인삼차, 계피차, 생강차와 같이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뚱냉입니다. 아, 여러분 천재네요. 술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양주, 칵테일, 소주와 같이 독한 술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당근 뚱냉이죠. 맥주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마열입니다. 맥주는 뭘로 만들죠? 보리입니다. 그럼 보리는 어느 계절에 자라나죠? 추운 겨울에 한기를 맞고 자라서 기운이 찹니다. 그래서 몸이 열이 있는 분들이 시원한 맥주를 적당히 마시면 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속이 찬 여성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면 체온이 내려가 면역이 약해져 감기도 달고 살 뿐만 아니라 몸에 습이 생겨 살이 급속도로 찌게 됩니다. 그 뱃살 어쩔 거야. 속이 냉한 여성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소주나 양주가 좋습니다. 어때요? 음양 재미있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음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블랙커피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뚱냉이죠. 쓴맛은 습을 말리는 조습작용이 있어 마른 사람들이 먹으면 더욱 건조해지고 마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는 살을 찌게 하므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해삼, 알로에, 미역, 다시마 같이 미끌거리는 음식은 설사에 좋을까요? 변비에 좋을까요? 변비죠. 숯이나 감, 밤, 도토리묵 같이 꺼끌거리는 음식은 어디에 좋을까요? 설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비가 있는 분들이 떫은 맛의 음식을 먹으면 곤란하겠죠. 남편이 지난밤에 회식에서 술을 먹고 배탈이나 설사를 했는데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면 잘하는 건가요? 계속 설사해서 탈진으로 쓰러지라는 건가요? 이게 뭡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내게 맞지 않는 음식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먹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배우셔서 식습관을 바꿔보시면 온 가족이 금방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온갖 무기질 같은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열 온양의 음양의 기운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양이 내게 맞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음양을 조절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지 음식의 궁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화몽이었습니다. 구독, 시청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